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만공의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행복 콘서트. 불교방송 신입사원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또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그냥 그 하얗다? 몸치와 박치들의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 우리가 다 함께 이뤄낸 첫 성과였습니다. 나야 나, 우린 청춘이니까요. 긴장감 넘치는 시험장.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논술이 있습니다. 거기도 수험번호하고 이름. BBS 불교방송 입사를 지원한 이 시대의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교방송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선발되려면 여러 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 이번에는 또 친근하고 편하게 제작되어서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시험의 마지막 단계, 카메라 테스트.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109번 TVPD 지원자 김정은입니다. 수험번호 1273번 김영규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혁신과 변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나이 든 직원들은 노련함은 있지만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최근 변화하는 이런 방송 환경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젊고 패기 있는 그런 젊은 세대가 우리 방송에는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예. 다시 봐도 두근두근 떨리는 순간이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삼성역 근처에 위치한 봉은사입니다. 제가 불교방송에 꼭 가고 싶다는 진심을 전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입사 1년차 아나운서부 김민영입니다. 1년차 아니에요? 1년차? 저는 입사 2년차 아나운서부 김민영입니다. 쑥스럽습니다. 저예요. 무수히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BBS 불교방송에 입사한 영광의 얼굴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파릇파릇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청춘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꿈도 많고 고민도 많은 이 시대의 청춘들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스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청운의 꿈을 안고 입사한 우리들. 시작은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이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마음만은 상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방송인의 자세를 하나씩 배우며 바쁜 날들이 지나고 입사 후 처음으로 단합대회를 떠났습니다. 네, 오늘 단합대회 갑니다. 전 직원 이렇게 다 모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좀 떨리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아침. 유난히 바빠 보이는 사람이 있네요. 빨리 준비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지금 정신이 없네요. 그때는 제가 이제 개그로 갔었던 거 이번에 제가 주로 주도하는 입장으로 가는 거니까 조금 그때랑은 좀 마음가짐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게 있네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준비한 단합대회.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서울은 물론 지방사까지 모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가까워진 선후배 동료들, 소중한 불교방송의 가족들입니다. 특히 텔레비전이 상당히 장족에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제 CMS 아카이브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건 뭐 BBS 불교방송 본사와 지방사 직원들이 이 남한강 연수원에 와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임을, BBS 불교방송의 모든 식구가 하나임을 인식을 하고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만공, 만공, 신만공 하나, 둘, 셋! 만공, 만공, 신만공! 구자준 아나운서와 제가 뉴스를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TV 제작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인데 너네가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괴한들에게 납치된 저희에게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라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주말 앵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미션을 다 통과해서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 문으로 들어가는 건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관자재보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 그때 정말 추웠어요. 또 그때가 요맘때쯤이었는데 PD인 동기가 장독대에 낀 성에 뭐라 그러지 서리가 내린 거를 수건으로 닦으래요. 둘이서 손을 막 불면서 이렇게 닦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너무 추웠던 기억과 그래도 재밌었던 기억 이렇게 납니다. 한겨울 추위도 녹여버린 청춘들의 열정. 불자가 되어 불자. 힘들었던 만큼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 속에 하루하루가 지나고 세계인의 축제 연등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생방송 중계를 위해 준비가 한창인 김영교 기자. 네, 알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방송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리허설하고 대본 보고 하면 진짜 금방 갈 것 같아요. 곧 있을 큐사인을 앞두고 스튜디오엔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그동안 기대를 너무 많이 한 탓일까요? 아침부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생중계를 해야 하는 스태프들의 마음에도 폭우가 내렸죠. 제가 연등 행렬 중계가 처음이었는데 추워서 리허설 할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비가 이쪽으로 와서 맞으면서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냐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더 힘을 내서 연습을 거듭해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때 연등회 때는 저는 사실 현장 리포터로 나가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뭐 제가 신입이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말은 못하고 제발 현장 리포터 나갔으면 했는데 다행히 현장 리포터로 투입이 돼서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날. 오랫동안 꿈꾸어온 현장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2018년의 연등회는 비 덕분에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빗속에서도 환한 모습으로 행렬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모든 순간이 환희로웠으니까요. 주어진 일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온 BBS의 청춘들. 하지만 그들의 웃음 뒤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열심히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조직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요새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냥 뭐 처음에는 막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으니까 뭐든 배워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3년차, 4년차가 지나다 보니까 약간 뭐 권태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익숙한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서 내가 처음에 입사할 때랑 지금이랑 내가 뭐가 달라졌고 뭘 잘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과연 제 위치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더 이 이상으로 노력해서 더 좋은 조직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데 가능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일을 교정을 할 때 이가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럼 기둥에 제 이를 갖다가 박는 듯한 그런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힘든데, 저는 제 사고 체계를 그렇게 바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가 아닌 사람에서 기자가 가져야 되는 사고 체계로 제 자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내가 취재를 한 거를 남들한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재판의 내용, 판결의 결과 내용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가 다 이해를 해야 그나마 기사를 쓸 수 있잖아요. 사실 되게 방황은 많이 하는데요. 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주변에. 그러니까 다 제 나이 또래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나이 차이가 나시는 뭐 그런 선배나 뭐 혹은 엄마 아빠 뭐 그런 분들은 또 확 현실감 있는 또 조언을 해주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 나이대의 사람들이 다 하는 고민을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업별로, 직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도 욕심나고 제 개인적인 제 삶에서도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라서 당연한 걸까요? 도대체 청춘이란 건 뭘까요? 우리 시대 고민하는 청춘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불교 종립학교 동국대학교. 강의가 끝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취업 걱정이 제일 크죠. 요새 뭐 비정규직을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정규직을 그러면은 덜 뽑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 많이 전자화, 자동화되고 있어서 원하는 일자리들이 과연 미래에도 계속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 아무래도 20살이다 보니까 되게 돈이 많이 부족해서 용돈 문제도 큰데 알바도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많은 걸 경험해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너무 아픈 청춘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아프고 싶은데, 조금 덜 아프고 싶은데 우리 주변엔 아픈 청춘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또 다른 청춘 영관 스님. 스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청춘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굉장히 밝은 이미지, 또 힘찬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었는데 지금 청춘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취업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또 취업을 위해서 또 방황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쵸, 스님들도 고민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스님이니까 연애 고민할 필요는 없고 또 취업 고민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자기가 출가를 해서 어떤 공부를 할까. 불교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화엄학이라든지 선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출가를 했을 때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그 깨달음이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에게 멀리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가 안 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스님들은 과연 그 깨달음이란 것은 무엇일까? 또 그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님들도 고민을 한다는 말씀, 어쩐지 위로가 되네요. 그렇지만 청춘이니까, 그래야 하는 시기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해야 하겠지만 그 힘든 시기가 언제쯤 끝이 날지 조금은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이곳은 고생스러운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쳐간다는 노량진 고시촌입니다. 사실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그냥 되게 단순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 듣고 바로 집에 오고 수업 듣고 바로 집에 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외로웠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약 없는 싸움이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고시생으로 산다는 거 정말 힘들 거예요. 힘들 때마다 종석 씨가 찾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량진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마음충전소입니다. 매주 화요일 12시 마음충전소엔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차려집니다. 깻잎 먹고 이 깻잎처럼 지혜로운 맑은 머리로 공부하세요. 늘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청년들이 한 끼라도 제대로 먹길 바라는 마음. 등명스님이 보고 느낀 청춘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예, 청년들이 고민이 많아요. 일단은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일단은 공부에 대한 문제. 시험을 나에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걸까? 학업을 하려다 보면 이제 금전이 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학생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자존감 부분이죠. 지금 현재 내가 되게 이뻐 보이고 현재 나에게 만족하면은 할 텐데 항상 나 자신을 볼 때 약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뭔가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영어도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하면서 사실은 이미 사실은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약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무래도 과도하게 좀 경쟁 사회고 하다 보니까 더 잘해야 돼 하다 보니까 난 부족해 여기에 많이들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경쟁 사회에 힘들어하던 청춘들. 스님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만으로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 BBS의 청춘들은 불교계에서 마련한 경쟁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청년 대학생 신행 축제에 동참했습니다. 청춘들에게 위로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김재동 씨의 청춘 토크 콘서트까지.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제목처럼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선 레고블럭의 꿈을 담자도 펼쳐졌습니다. 여기 이름표에다가 이제 소원이랑 이름이랑 쓰시면 돼요. 레고에 심취한 BBS의 청춘들.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이렇게 취재가 없는 날에 청년들을 위한 신행 축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조금 자유롭게 한번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불교 축제를. 그 사무실에서 느끼는 분위기랑 또 조계사에서 느끼는 분위기 공기가 많이 달랐고요. 또 정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애환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BBS의 청춘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취재를 다니는 동안 방송국 근처 카페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구자준 아나운서. 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하십니다. 혹시 여자친구인가요? 저는
우리 한국 음악 그리고 한국 소리를 공부하고 또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는 소리꾼 이수연입니다. 아, 불심이 깊기로 유명한 국악인 이수연 씨군요. 어려서부터 신동이란 찬사를 받아온 그녀도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장난 더 보태서. 언제였어요? 어떤 외부의 요인에 있어서도 있고 뭐 제 스스로의 요인에서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남들과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의식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들게 저를 좀 쪼았고 저는 유난히도 생각이 많아서 정말 그 생각이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계속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그만두지 못하게 했던 것도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찌 됐든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으셨든 이루어내셨다라는 그런 사실이 엄청 큰 힘이 되는 거죠. 어려울 때 선배들의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는다는 이수연 씨. 우리도 청춘을 경험했던 여러 인생의 선배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힘이 들 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쳐있는 그대 마음만 걱정해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그럴 땐 아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아나운서님 오랫동안 인디밴드계의 자유로운 영혼, 자연보호 에코밴드 요술당나귀의 리더 라마 씨. 자연과 아이들과 부처님을 사랑하는 라마 씨를 오승진 아나운서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에 저희 요술당나귀 활동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로 기록하는 그 붓다라마 프로젝트 이렇게 일기 쓰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좀 생태 환경적인 그런 삶의 태도 있잖아요. 조금 더 좀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식으로 글을 좀 부드럽게 써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고민이라는 거는 지금 하는 고민이 해결된다고 해서 또 그게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오롯하게 자기가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이상을 올려다보면서 현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친숙하게 느끼고 일과 접목해서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스스로 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부럽기도 했고요. 그 점은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라마 씨의 작업실과는 달리 고요함이 감도는 이곳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 새로운 불교 문화를 열어온 젊은 사업가 김민지 대표의 일터죠. 내가 영원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장애가 맞닥뜨렸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재미가 있는지,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3년 정도만 관찰을 하면 분명히 누구든지 다 답을 찾을 수 있다. 3년 정도만 묵묵히 스스로를 관찰하라.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럼 이미 명창의 반열에 오른 박예리 씨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어떤 분들은 무대에서 어찌 보면은 화려하고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모습만을 보시고 아마 아무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로 늘 잘 된 그런 길을 걸어온 건 아닌가라고 묻는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주변에서도 이렇게 힘든 거를 계속해야 되겠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가 21살 때 판소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으실 정도로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들도 힘들지만 그 무엇보다도 좀 견디기 힘들었던 게 결국은 제 목소리로 어떤 노래를 하고 소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목이 꽉 잠겨서 나오지 않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3년 가까이 정말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않아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절벽 끝에 서 있는 것만 같았어요. 여기가 끝인가 싶으면 그 다음은 산이 있고, 근데 이게 절망이 아니라 내가 또 오를 만한 또 무언가가 내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힘들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의 무게가 달리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 제자분들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공연을 하는 장소였어요. 국악이 배우고 싶은 일반인 분들을 상대로 그렇게 알려진 분이 시간 내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으로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연장 그 당일날에도 직접 다 메이크업 하나씩 그걸 보면서 저렇게 저 위치에 왔는데도 제자들 뭐 양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국악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라는 게 되게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인꼬 부부로 소문난 서칠교, 박혜상 부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조각가, 아내는 화가.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로 처음 만나 불교 미술가의 길을 나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해에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5년, 25년 좀 같이 쭉 지내고 있네요. 학교 4년 졸업을 하고 조각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갑자기 불금술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민이었어요, 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거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걸 찾았을 때는 진짜 좋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힘들고 그렇진 않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장 힘든 작업들이 가장 재미를 느끼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면서 몸은 힘들지만 그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환희로운 그런 거를 동시에 느끼면서 작업을 해요. 이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조건들을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생각을 멈추고 모든 것을 비워내는 연습. 꾸준히 하다 보면 청춘들의 고민도 조금은 덜어지겠지요. 지난 가을, 과천의 한 공연장. 불자로서 제2의 가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양하영 씨가 청춘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청춘은 그냥 뭐든 아픈 것 같아요. 아팠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 청춘은 남 보기에는 행복하고 풍족한 것 같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히 막 갈팡질팡. 언제나 제 앞에는 Y자의 길이 나타나서 계속 그렇게 방황했던 시절 같아요. 물론 이것이 지금도 계속 되겠죠. 하지만 경험에 의해서 점점 그 횟수가 잦아지고 저는 분명히 실패를 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발견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진화한다고 그럴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더 청춘이 더 가기 전에 정말 생각해보고 자기가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까지 봤었는데 좀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렇게 자신의 노래 실력을 유지하고 또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보여준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런
실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더 신뢰도 가고. 카이스트 출신의 수재로 유명한 도연 스님. 스님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봉은사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먼 길을 돌아 출가 수행자가 되기까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한 분이 스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황하는 청춘들을 봤을 때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그것을 하게끔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솔직한 마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지 않을 수 없어요. 현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허용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굳이 어려운 명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만히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아, 그래, 내가 이런 것을 원했지, 나는 이런 걸 원하지라는 것이 일단은 명료해져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방황하기에 청춘이라고. 저도 청춘의 한 사람으로서 늘 제게 힘이 되어주시는 지찬 스님을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되게 오랜만이에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앉읍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사자들이 일에 치여가지고 불교적인 어떤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도라든지 명상, 수행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일에 치여서 사실은 못하거든요. 촬영하다 쉬는 시간에 잠깐 앉아서 몇 분이라도 호흡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자꾸 생활화해서 촬영하고 인터뷰하는 중간에도 수행하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놀라고 있어. 이 스님이 나이가 네, 지찬 스님은요. 제가 어떤 고민을 딱 꺼냈을 때 그걸 물론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 민영 씨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되게 좋은 날들이잖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인가된 군종병도 있고 비인가된 군종병도 있다고. 그리고 저와 인연이 깊은 또 한 분, 군종법사 성현 스님이세요. 일단 우리가 불법 안에서 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처님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처님법 안에 산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거나 역경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불교 안에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욱더 수행을 해야 되고, 나는 부처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정진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 전통과 자비 사상을 배우고 나누는 곳 세첸 코리아. 이곳에선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수행자 용수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잘 안 될까 봐, 또한 성공을 못 할까 봐. 이게 우리의 기본 마음이에요. 이런 습관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또. 그래서 행복을 이제 바르게 정의를 해야 돼요. 행복의 원인은 마음 공부라고 생각해요. 유일한 약이며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되게 큰 꿈을 품고 명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러고 왔는데, 사실 제가 주어진 업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잊고 지냈었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해야 될 일이 이거였구나. 이런. 제가 외부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제 용수 스님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가 무엇인지 아냐? 제가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내비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간결하고 쉬운 말인데 그만큼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는 좀 힘들거나 내가 너무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내비두자.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떡하겠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계신 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우리처럼 힘든 일을 겪었고 힘든 과정을 겪어서 그 극복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에서 용기도 얻고 많이 힘이 됐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미국의 시인 에머슨의 말처럼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더 나은 청춘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보다 용기 있는 청춘이 되는 법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에 서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불교계 종사하는 사람 혹은 불교 방송 아나운서에 대한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정말 사찰도 많이 다녀야 하고 불교 서적도 많이 읽으면서 저를 좀 단련하고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10년 후에는 이 회사가 정말 커져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일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만의 색깔이 있는 콘텐츠 하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불교 방송 하면 거기 김민영 아나운서 불교 굉장히 잘 알던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BBS 청춘들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빛날 수 있을지 상상하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민영이었습니다. 청춘 BBS 2019년 한 해도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